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 희망가득 정신과 김두영 원장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또 세부 전공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 상황에서 우울증이나 또 불안, 그리고 불면, 공황장애,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박증, 또 강박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혹은 TV나 언론에서 강박장애를 또는 강박 성향을 이렇게 가진 분들을 그래도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명인 중에도 서장훈 씨나 또 김희철 씨나 이렇게 굉장히 청결과 어떤 깔끔함을 유독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강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신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대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박은 크게는 그 사고, 소트죠.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박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일이나 집중해야 될 대상 또 공부, 업무 중에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의 머리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강박 사고 중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대중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문의 손잡이나 또 화장실에 이렇게 물을 트는 그런 수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것을 내가 만짐으로써 오염이 되고 단순히 오염이 돼서 내가 이렇게 손을 더 거품을 내는 어떤 손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야겠다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러운 물건을 만졌고 그 더러운 물건을 만진 것에 의해서 나는 오염이 돼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질환이나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 어떤 오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흔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확인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흔합니다. 내가 가스불을 잘 잠갔는가, 또 외출을 하면서 현관문을 잘 잠갔는가, 이러한 생각이 내가 외출을 하고 나서 직장에 갔다든지 또 내가 학교에 가고 나서도 좀처럼 그 생각이 나를 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이든 가스불을 확인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따라 붙는 어려움은 확인을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은 다시 그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가끔 저희 환자분 중에도 내가 현관문을 잘 잠갔는지 혹은 가스불을 잘 껐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진을 한 번만 보고 아, 내가 문을 잘 잠갔구나, 또 가스불을 잘 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안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진을 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하는가? 물론 완벽하게 이 강박증의 원인을 지금 확인하고 이렇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치료법 중에 저희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박증을 바라보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SSRI라고 하죠. 세로토닌,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이 사용되고 재흡수되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세로토닌의 농도를 올리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치료가 강박증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박증을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그 불균형을 그 불균형이 생긴 이유도 우리 뇌의 특정한 부위, 기저핵이라고 하는 뇌의 부위에서의 오류, 그리고 그곳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경로의 불균형,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강박증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박 사고가 생기고 나면 그것이 오염이든 또는 문을 확인하는 것이든 내가 그 강박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나만의 자구책으로서 강박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박 행동은 예를 들어서 손을 하루에도 20번, 30번씩 씻다가 손의 피부가 상처가 날 정도로 벗겨질 정도로 손을 많이 씻게 되기도 하고, 확인에 대해서도 제 환자 중에 그런 아동이 있었습니다. 4시 반에 학원 버스를 타야 되는데 4시 한 15분, 20분쯤에 이제 집에서 내려와서 어, 기다리다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가 오기 이제 한 5분 전. 자, 그런데 다시 또 문이 어, 잠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학원 버스를 놓치고 학원에 등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은 먼저 나의 불안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박 행동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래도 한 의미 있는 70% 정도 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경우가 더 흔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레지던트 때 수련을 하면서 기억에 나는 그런 강박증 환자가 계셨습니다. 청소년기를 막 이렇게 지나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나가던 사람이 씹던 껌을 던져서 그 껌이 나의 눈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씹던 껌을 던져서 그 껌이 내 눈에 붙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껌이 붙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잠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죠. 거울을 보거나 만져봄으로써 내 눈에 검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강박은 저희 정신의학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저희 과 이름은 신경정신과였는데 몇 해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신경정신과에 대한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담감을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 환자분을 모두 보는 그런 과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내용의 신경증과 정신증의 그 갈림길은 리얼리티 테스팅이라고 하는 현실 검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증을 가지신 우울 또는 불안, 공황장애 환자분들과 다르게 정신병을 가지시고 투병하시는 분들은 실제 증상이 나의 현실 검증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강박증 환자분들이 이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 중간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환자분처럼 실제로는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 같고 또는 실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력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치료의 과정이 조금 더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항우울제 아까 제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우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농도가 보통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분들보다 강박증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치료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강박증은 여러분께서 이겨내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정신질환의 한 분야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 혹시 강박증 아니니? 강박증 같아. 강박장애, 뭐 강박장애라는 말은 잘 안 쓰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박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강박 장애가 강박증, 강박 성향과 다른 것은 강박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고 완벽을 기하고 여러 번 어떤 연습이나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강박 성향이고 강박 장애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매달려서 전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기능이 떨어지는 강박 장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수험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 수험 생활 중에 보셔야 될 책이 분야별로 10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강박증을 가진 분이라면 강박 장애를 가진 분이라면 1권도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2권, 3권, 4권으로 넘어가는가라는 강박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고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 뭐 시험의 불합격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강박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남들이 뭐 수험 생활 중에 이 책 10권을 한 2번 정도 보실 시간에 3번, 4번, 5번 정도 열심히 완벽을 기하는 공부를 해서 수석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박증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린다면 자, 여러분 강박증 이젠 안녕, 이제 안녕이라는 책이고요. 강박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 또 우리가 약물 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유용한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처리하셔야 되고 또 공부하셔야 되고
이겨내셔야 될 텐데 우리에게 강박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의 측면에서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의 김두영 원장이고요.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채널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